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은 평택에 왔습니다. 평택에 권영철님 소개해드립니다. 영철씨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영철씨 또 이제 그 북한에서의 생활 그리고 또 이제 탈북 가정 대한민국에서의 생활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씨는 북한에서 어떤 일 하셨습니까? 제가 탈북하기 전까지 제일 마지막 직업은 그 청진철도국 무산괴가차 중대에 고향이 무산이세요? 고향이 무산이고요. 근데 그때는 고난해군 시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철도도 쉽게 말해서 먹을 알이 없잖아요. 그게 장짜리 들어가는 사람들은 좀 그래도 밑에 부하 직원들한테서 뭐 좀 이렇게 좀 고임받는 건 있겠지만 그 일반 직원들은 없죠. 그렇죠. 없죠. 그렇죠. 그럼 그쪽에서 이제 오기 전까지 뭐 상황이 좀 많이 열악해졌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와중에도 또 직장을 안 나가면 안 되잖아요. 안 나가면 안 되죠. 안 나가면 잡혀가요. 도대체 뭐 먹고 살았어요? 오기 전까지는. 그게 진짜 그 처음 시작부터 그 옛말 하려면 끝이 없지만 정말 여기 이 남이 콩마당을 두드린 자리가 이제 겨울이 돼가지고 네. 눈이 오고 비 오고 하나에 되면 콩이 이렇게 불어요구나. 맞아요. 그때는 이렇게 그 북대기를 다 이렇게 뒤집히게 되면 그게 탱탱 분 것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죽게 되면 뭐 이렇게 죽게 되면 거기 매알치 되는 거 그걸로 이렇게 끼니 연적도 있고. 아이고. 아마 우리 고향 사람들이라 되면 새틀레밥이라게 되면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많을 거예요. 새툴레 알죠. 네. 새툴레 알죠. 여기서는 건강식이라 하면서 진짜. 근데 그것도 많이 먹으면 독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막 주식으로 먹었던 것 같아요. 그 시골 사람들. 그 영철 씨네도 그럼 새툴레를 먹었구나. 아유, 새틀레도 먹고 아무튼 뭐 못 먹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사람 입에 그냥 들어가는 거라고 되면 다 먹은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그 배급도 없었었죠. 없었죠. 배급이 없어가지고 사내가 나무 뿌리 드러내고 풀뿌리 다 드러내고 이래가지고 인력으로 사람이 힘으로 이렇게 다 밭을 개간해가지고 그렇죠. 서퍼지에서 그렇죠. 먹고 살았죠. 배급이라는 건 상상도 못했었죠. 가족은 몇 분이나 되셨어요? 가족은 제 와이프하고 저희 딸하고 세 명이서 살았는데 식구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도 많진 않았어요. 그래 세 식구 입에 풀칠하기도 그래 힘들어가지고 참 북한 땅이라는 게 옛날부터 거기 부모님들한테서 대물림 받은 이런 재산이나 뭐 그런 게 없으면 진짜 순 바닥에서 일어서야. 북한 주민들은 거의 다 그렇죠 뭐. 그렇죠. 그렇죠. 그럼 뭐 그 와이프는 그래도 건강은 하셨어요? 네, 건강해서 농사는 그래도 잘했어요. 좀 북한에서 정말로 고생스러웠던 그런 얘기 같은 거는 뭐 기억에 남는 거 있을까요? 뭐 직업이 천진철도고 뭐 무산개가차 중도라도 네, 직업은 좋다. 직업은 좋은데 명칭은 좋다. 83이라게 되면 우리 고향 사람들 또 83 직업이라게 알죠. 또 뭔지 알죠. 네. 83 직업을 하면서 이렇게 농사를 졌어요. 시골에서. 근데 개가차대라는 게 그래도 뭐 조금 운영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 돌아 안 갔어요 전혀. 저는 집이 시골이라 출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일단은 개가차 중대에 이름을 걸어놓고 구매액이 만약에 뭐 300만 원이라 하게 되면은 네. 그게 전부 다 돈으로 되는 게 아니 거기에 무슨 뭐 담배, 뭐 염소, 돼지, 그다음에 농촌에서 나온 특산물들, 뭐 기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작물들이죠. 그걸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만한 단가를 맞춰서 이렇게 갖다 주는 거죠. 그게 83 제품 네, 83. 그 책이 되잖아요. 갖다 바치려고 하게 되면 나는 먹지 못하고 농사 짓고 염소 기르고 돼지 기르고 그거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진짜 어려움이 또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그 회사에 갖다 바치는 건데 금액이 또 얼만큼 바쳐야 되니까. 그게 또 만족을 시켜주자게 되면은 만약 가령 돼지 한 마리를 하게 되면은 뭐 40kg짜리 뭐 50kg짜리 쭉 이렇게 있지만 해도 최하는 그래도 60
평균 60kg 정도짜리는 갖다 채야 그래도 뭐 좀- 1년 치가 그 계획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거 하나가 아니죠. 그거 하나 가지고 그럼 또 잽도 안 돈 내야 되지. 돼요. 그 기장 매주장, 예, 예. 장 담그는 매주장이라든가 별 엄한 때만 다 예, 들어가네. 그럼 다 아이고. 갖다 바치는 거죠. 예. 아마 우리 한국 분들께서는 이게 뭔 소린가 알 거예요. 직장인이 그럴 수 있죠. 직장인이 직장 안 나가고 뭐 갔다가 뭐 기장 바치고 돼지 바치고 이렇게 하는가 싶은데요. 북한에서는 그 김일성이 죽고 나서부터 직장이 이제 제대로 돌아 안 가고 하니까 이제 영철 씨처럼 이제 신입들 들어오게 되면 직장일을 안 시키고 직장 사람들이 배급을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따로 이제 발삼집 직장에다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납부한 것을 또 직장 사람들한테 배급식으로 풀고 하여간 막 이런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지금 개인이 그 세대주가 직장에 나가서 벌어들여도 못 살 판국인데 지금 그걸 지금 힘들게 벌은 것을 지금 직장에 갖다 바쳐야 된다. 이런 지금 구조다 보니까 이제 얼마나 힘들었을까 막 이제 말 들으면서 예. 그게 느껴지는데 몇 년이나 그렇게 고생하셨어요? 제가 한 3년을 그렇게 했어요. 제일 마지막 직업이 그 직업이었으니까 한 3년을 그렇게 했는데 네, 이 사람들 요구를 또 해요. 아, 다음번에 3월에 왔다 하게 되면은 네. 다음에 올 때는 뭐 한 6월쯤에 올라오겠는데 6월쯤에 올라올 때는 뭐 좀 어느 정도로 좀 이렇게 좀 또 해봐라. 준비해보라고. 네, 이러거든요. 근데 그걸 요구하는 게 한두 명이 요구할 게 아니잖아요. 이놈이 와 요구하고 또 저놈이 와 요구하고. 그렇죠. 아이고 세상에. 이미 라디오를 조금씩 좀 들었었어요. 아, 어디서? 여기 그래가지고 남조선 라디오를. 예, 라디오를 좀 들어가지고 근데 그 무산 쪽은 라디오 듣는 사람도 조금 많지 않아요? 좀 있죠. 좀 있어요. 좀 그러게요. 있어요. 뭐 좀 있어요. 무산이라는 게 저게 연선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 영철 씨처럼 그런 걸 듣고 조금 이제 머리가 트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처음에 라디오를 듣고 어떤 데서 정주영 밤 12시 이렇게 자정이 되게 되면 그때는 그 정주영 회장이 그 북한에서 소를 한 마리 훔쳐가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그 뭐 어떻게 팔고 뭐 자식은 그 정주영 회장도 고생을 거기도 많이 들었어요? 예, 그 라디오를 좀 들었었어요. 그렇구나. 진짜 들었구나. 예, 진짜 들었어요. 예. 뭐 사탕 장사도 하고 막이뭐 고생하며 했다던. 구두 닦기도 막 하고 뭐 별하는 다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일을 하시면서 이제 대기업으로 이렇게 음. 성장시켰다 그러네요. 그래 그런 이야기도 쭉 듣고 그때는 진짜 아 그렇게 고생 많이 했구나 이게 궁금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좀 중국에 가게 되면 좀 도와준다 해가지고 예, 중국에 누가 있어요? 원래 아니 없어요. 그냥 강도가 한 거죠. 가게 되면은 좀 이렇게 일 좀 도와주게 되면은 좀 이렇게 돈이랑 좀 준다 해가지고 근데 남자들은 힘들잖아요. 힘들죠. 그렇죠. 중국에 그래서- 발붙이기가. 힘들죠. 근데 그래 그런 소리 듣고 중국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중국에 가게 된 거는 이렇게 또 뭐 그때 당시는 또 중국에 갔다가 좀 이렇게 서비랑 하고 오는 사람들 많았으니까 훔치러 갔다가. 훔치러 갔다 오는 사람들도 있고 중국에 잠깐 이렇게 넘어갔다 오는 사람들도 그럼 있고, 많죠. 네. 많으니까. 그래서 소도둑질 알라도 가고 그렇죠. 이게 또 네. 연선 사람들 골치 아파요. 우리는 배고프다고 그렇게 막 훔치고 또 중국 사람들대로 얼마나 그 피해가 심한지 모르거든요. 하여간 쟤네는 이거 호박씨 파는 그 시기가 있거든요. 예. 호박씨 판단이 무슨 소리예요? 호박씨 쟤네 이게 매호박 이런 게 있어요. 예. 그거 절반 쭉 째기해서 이렇게 해서는 씨를. 쭉 씨를 다 받았으니 이렇게 비닐방막 같은 거 쫙 펴놓고 예. 거기다가 썩혀요. 예. 이 씨를 받으려고. 예, 씨를 받아가지고 그걸 썩히거든요. 호박씨 받는다. 예. 알아요. 예. 그 썩히게 되면 호박씨 안에 그만 씨만 남고 그 나머지 그 살 같은 거는 다 이렇게 뭐서 흩어져요. 그러니까 얘네가 도망가 물에 나가서 이게 채박힌데 담고 도망가 물에 확 씻거든요. 예. 그래서 그 죽탕 된 거는 떠내려가고 죽 같은 거 떠내려가고 호박씨만 남는 것도 예. 말라가지고 이렇게 팔아먹거든요. 오, 예, 또 그런 거 있어요. 아, 중국에서? 예, 중국에. 나 처음 듣는다. 별일 다 있다. 예. 거기 호박씨 가을이 끝날까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거 일하러 갔어요? 예. 그 호박씨를 봤는데. 갔었죠. 그러면 어느 정도 돈을 줬어요, 일당을? 아, 그냥 당했어요. 그냥 일만 했어요? 그냥 일만 했어요. 가게 되면은 그것도 그놈이 그러더라고요. 예.
아 일단은 아직 이게 좀 내가 돈 좀 받을 거 있는데 예. 받지 못했으니까 네가 조선에 가가지고 네. 조선에 나가가지고 개를 한 마리 큰 거 좀 하나 좀 훔쳐가지고 오라. 그 개 값에다가 내가 일한 값을 딱 전부해서 주겠다. 주겠다. 아이고 짜꺼 네. 쏘는 거 같은데? 그래서 있었겠죠. 그래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걔는? 그래 개 그것도 도둑질 할 줄 알아야 도둑질하지. 그렇지. 자기 집에는 개가 없고 남의 집 개를 훔쳐야 없으니까. 되는데. 근데 뭐 개 도둑질을 하려고 해도 이제 개 주인들이 경계가 그렇죠. 보통이 아니잖아요. 음. 집에서 개를 키우잖아요. 그- 짜꺼. 왔다가 일단 하겠다고 건너왔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또 중국에 빈손에 갔어요. 예, 하령들 가게 되면 이 콩가루 할 때가 있는데 일이 대단히 쉽다. 이 토라질러 그냥 갔다 왔다 이렇게 갔다 왔다 몇 번 하게 되면 우리가 그냥 뒤집어주고 걷어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것만 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응. 말 들어보니까 할만하겠다. 응, 할만하겠다. 그럼 가자고. 어. 그래가지고 그 집서 타고 들어가다가 응. 하령 거기 들어가기 전에 그 하령 변방대대 초소가 있어요. 응. 거기에 납작 다 잡혔어요. 그냥 몇 명이 들어갔었는데요? 나 말고 나 명이 세 명이 들어갔었는데 아이고야 짜꺼. 그다음에 그 중국 사람도 잡히고 나도 잡히고.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응. 잡혔네. 근데 그 중국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돼서 그런지 그렇게 때리진 않더라고요. 네. 근데 중국 사람들하고 막 딱 때리는 거 보니까 야 너네 저 사람들 무슨 사람들이야 막 익히면 족치는 것 같으니까 뭐 중국말로 뭐라 쏠라쏠라한데 호박지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호박씨 하러 온 사람들. 호박씨 팔러 왔던 걸 이렇게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하나 보다 이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뭐 그래도 그 사람 중국 사람들이니까 그냥 그래 다 풀려나고 네. 우리는 하령변방대대 그 초소에서 말하자면 우리 거기는 아주 10호 초소 같은 그런 데죠. 그런 데서 그 다음에 그날로 저리 하령변방대대다 이송시키더라고요. 아무리 못 먹어도 그래도 그건 이밥이더라고요. 아무리 못 먹어도 그렇지. 이밥이 이렇게 돼지 고기 고기다. 돼지 비계가 막 뜬 그래 거예요. 그래. 배고팠죠 솔직히. 근데 밥 달라면 더 주지 않던가요? 아 근데 식당 하는 엄마가. 아니 너무 황당하니까 언제 밥도 어떻게 하면 거기서 도망칠 수 없을까 뭐 사창도 이렇게 막 지켜보고 자꾸. 예, 막 여기 뛰내리게 되면 다리 삐 부러지겠지 이런 상상도 해보네. 가지고 거기서 한 3일 있다가 예. 근데 지금도 그 두만강에서 딱 이렇게 칠성세관이 건너편에 보게 되면 그 세관검을 보게 되면 강 건너서 거기 보는 순간에 그냥 막 이 뒷골이 막 썰렁 막 끔찍하지. 머리 칼 확 서더라고요. 그냥 거기를 건너가는데 잡혔어. 잡혀서 적시체해가지고. 적시체해가지고 이간데 가는데 건너오자마자 그냥